한국 교육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서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을 두고 아주 첨예하게 맞서는 두 가지 목소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합니다. 교육이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말 냉혹한 평가죠. 이게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단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건수가 무려 6,4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시선을 탐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이 제시하는 급진적의 해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한국이 마주한 선택의 기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행의 위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과 나라 모두를 망치고 있다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불일치에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교육은 그대로라는 거죠. 보세요. 20세기에는 산업 성장을 위해서 시키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빠른 추격자형 인재가 필요했어요. 우리 교육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창의적인 선도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형 인간을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걸 두고 말기적 증상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단순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야만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지금의 시스템이 두 종류의 인간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다고 말해요. 하나는 순종적인 노동자, 다른 하나는 도덕적 잣대가 없는 오만한 엘리트. 성숙한 민주주의자는 없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의 빌등스부르거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을 많이 받은 교양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자유나 연대 같은 인문학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와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의 주장 중에 가장 도발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교실이 사실상 파시즘의 3대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정글이고 사람은 끊임없이 우열로 서열 매겨져야 하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교실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도덕적 실패라는 비판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목소리는 사교육 시장의 심장부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메가스터디 창업자 손주은 회장입니다. 그는 시스템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낡았다,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쓰던 연장으로 21세기에 정교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당연히 안 맞는다는 거죠. 그의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스카이 대학에 가려고 목을 맸잖아요. 이게 성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진짜 똑똑한 인재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같은 혁신적인 IT 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도, 성공의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손 회장은 이 시대 착오적인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꼬집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정말 터무니없는 현실이죠? 이 한 문장이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해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엎자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김누리 교수가 제안하는 산무 정책입니다. 입시, 대학 서열, 등록금, 경쟁을 유발하는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독일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아주 혁명적인 구상이죠. 하지만 정말 시스템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의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손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없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거라는 거죠. 진짜 해답은 열정, 자존감, 순수함 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핵심 신념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상관없이 내 손주가 최고라고 해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믿음, 그것이야말로 성적표가 아닌 진짜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위에서 뭔가를 바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르네상스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열정을 찾고 부모는 압박 대신 지지를 보내고 그렇게 생긴 내면의 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진짜 엔진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졸업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 한국 교육 앞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시각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은 문제를 도덕적 실패로 보고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는 시스템 혁명을 말하고요. 다른 한쪽은 문제를 낡은 모델로 보고 각자의 철학을 바꾸는 개인의 르네상스를 말합니다. 평등이냐, 열정이냐, 독일식 공교육 모델이냐, 실리콘밸리식 혁신 모델이냐, 정말 거대한 이념적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의 낡은 구조를 부수는 밖의 혁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바꾸는 안의 혁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